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57TV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용보증기금 논술 문항풀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제가 왜 기다리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문항을 좀 분석하면서 묻고 있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항풀이를 하면서 사실 신보가 어느 정도 묻고 싶어 하는 게 한 가지로 좀 귀결되는 방향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참 그걸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또 역시나 깊게 파보니까 역시 신보가 얻고자 하는 답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걸 제가 찾아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흐름을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같이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자, 신용보증기금은 전국의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서 정책금융기관 중 최대 수준의 대고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 그대로 최대 수준의 네트워크 가지고 있죠. 제가 뒤에서 한번 수치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한 물적, 인적 인프라는 정책금융 서비스를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적시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뭐예요? 경제 상황에 맞게. 여기서 보면 지역별, 그 다음에 적시성. 뭐예요? 지역, 공간, 그 다음에 적시성. 뭐예요? 때, 시간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신보의 강점인 거죠. 처음에는 왜 이런 강점들을 나열했을까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어서 문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는 초저출생, 그쵸? 지금 거의 출생률이 바닥을 기고 있죠. 그 정도로 인구 자연 감소에 대한 진행과 맞물려서 일가정 양립. 그쵸.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고 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의문이 가지실 수 있어요. 갑자기 인터넷 뱅크가 나와요. 그래서 높은 생산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은행권은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물리적 점포는 축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문항을 보면서 자, 시작을 보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신보가 뭐 대고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강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두 번째 문단에서 생뚱맞게 뭐 저출생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서로 연결고리가 없는 내용들이 막 던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도대체 신보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건지 계속 헷갈리게 돼요. 자, 이어서 또 봐볼까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 사회적 환경을 감안하여 향후 신용보증기금에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적, 인적, 인프라 운영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이 뭐냐? 고려사항 묻고 있죠. 첫 번째 고려사항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정책금융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입니다. 특히 어디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달체계 수립이랍니다.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전달체계 수립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원 배분 전략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이런 자원들을 영업점이나 인력 이거를 배정, 재분배 전략에 대해서 약술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 문항에서 세 개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서로 뭔가 연결이 잘 안 돼요. 첫 번째는 신보가 대고객 네트워크의 장점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일가족 양립이나 아니면 인터넷 은행의 높은 생산성에 따라서 은행도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다. 점포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런 신보가 뭘 고려해야 되고 전달 체계를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업점과 인력을 어떻게 분배하고 배분배해야 되냐 이런 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문단에서 묻고 있는 게 사실 딱 한 가지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대체 뭘 묻고 있지? 뭐에 답해야 되지? 이 세 개를 각각 다 답해야 되는 건가? 라면서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제가 깊게 분석하면서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오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는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세 문단을 관통하는 건요 뭐냐면 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입니다.
선생님,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죠? 뭐, 대고객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뭐, 자금을 적시성 있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은행의 비대면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업무 생산성이라뇨? 도대체 문항에서 그런 키워드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도출될 수 있는 거죠?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궁금증이 맞습니다. 자, 지금 이 업무의 생산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저랑 뒤에서 현황을 자세히 파악을 해볼 텐데, 보다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되게 지금 자원관리 역량이 되게 중요해진 때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보가 지금 그 한정된 재원을 신보의 목적과 이 사회 경제 상황에 맞춰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본인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데 이 두 가지가 뭔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다 하죠.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이 지금 두 가지 목표가 뭐고 그래서 인원 문항을 출제한 거구나, 그 맥락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대고객 네트워크예요. 전국에 가장 높은 수준의 대고객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고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실제 수치로만 봐도 전국에 109개의 영업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중은행이 아니잖아요. 국책 금융기관이죠. 그렇죠? 공적 자금, 그리고 공적 정책 자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9개의 영업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에 보시면 다 본부가 있고, 전국에 보면 그 영업점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에 걸쳐서 대고객 네트워크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네트워크 덕분에 중소기업의 위기를 적기에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때 빠르게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던 사례가 있죠. 뭔가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요거 코로나 때 여러분들 특례보증이 나갔거든요. 뭐 신용보증기금 과거의 자소서 문항풀이를 보다 보면요, 저희가 코로나 때 신용보증기금이 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얼마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 아마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이때 신보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이 특례보증 한다고. 정말 중소기업 살리려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금 지원해야 되고 기업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특례보증에 엄청 공을 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3구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그 3구 현상에 놓여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그때도 신용보증기금이 정말 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보시면 21년도까지 수치긴 하지만 정말 보증 잔액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정말 중소기업의 구원 투수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구나. 그게 가능했던 게 이 신용보증기금의 대고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랬던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어떤 문제에 놓여 있냐 하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왜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신용보증기금이 정말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지방 곳곳에까지 자금을 제공하고 있고, 또 정말 코로나 때나 3구 현상 때는 정말 직원들이 그 본인의 시간들을 다 투입해가면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용평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신용보증기금인데, 자, 이제 1가정을 양립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선생님 1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를 받는 게 신보에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기획재정부에서 이 경영평가 항목을 아예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냥 인사평가 항목이 하나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1가정 양립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자,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거 원래는 2.5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2점으로 분배하고 1가정 양립 노력을 0.5점으로 신설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2.5점이었던 걸 2점과 0.5점으로 쪼갰어요. 이게 왜 중요하면요, 공공기관의 그 성과급은요, 사실 이 경영평가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고생했고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이 경영평가 항목에 신설이 된다면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달성해야만 그 노고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자, 신보가 이걸 만약에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나 노고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님도 전국 단위로 순환근무, 그쵸 여러분들? 신보 지원하시는 분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아, 이거 전국 순환 근무하는 곳인데 이게 괜찮을까? 아, 이거 나 갑자기 서울에 사는데 경상도 가면 어떡하지? 많이 외로울 것 같은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예, 신용보증기금은 이런 각오가 되어야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순환근무로 인해서 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만약에 내가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경상도로 발령이 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라고 하면 내가 결혼할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뭐 이별한다 이런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육아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애로사항 겪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직원들이 전국 순환근무로 인해서 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사장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다수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신보만 해동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전국 순환근무를 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발굴해보겠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가정 양립을 아예 경영평가 항목으로 맞췄기 때문에 신보 입장에서도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신보 입장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지방에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해야 돼서 우리는 순환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가정 양립을 좀 이루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이걸 달성해야 되다 보니까 이 달성해야 될 목표와 현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괴리와 고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신보 입장에서 이런 문항을 출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 문항에 뭐가 나와 있었나요? 인터넷 은행들이 아주 높은 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들도 그 인터넷 은행들의 높은 생산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점차 점포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대면으로 많은 전환을 하고 있죠. 생산성이란 건 결국 이윤, 돈이거든요? 직원들이 벌어들인 돈이 생산성이에요. 근데 점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왜요? 어차피 은행들이 벌어들이는 매출이나 돈은 한계가 있을 텐데 점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포별로 생산성은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 은행은 점포가 없어요. 나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냥 앱만 잘 만들면 돼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시중은행들도 우린 점포가 있어서 이 나가는 비용도 많아서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이 인터넷 은행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점포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여기 수치로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농협은행은 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협동조합의 정신을 깃들인 농협은행이고 나머지는 확연히 줄여나가고 있죠. 그래서 2019년도 말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줄었습니다. 신보 입장에서는 부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게.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다시피 토스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와 같이 물리적인 점포가 없는 이 인터넷 뱅크,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요.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시중은행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 은행은 비대면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보 입장에서는 이런 게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생산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신보의 배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는요, 이 물적 그리고 인적 인프라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그 때에 맞춰서 그 지역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가지고 있는 대고객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거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걸 줄여야 해요. 왜요? 그래야 직원들이 가정에 몰입을 할 수 있고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가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가 있잖아요. 신용보증기금의 직원들은 업무 강도를 조금 낮춰야 되고 또 뭐예요? 순환 근무를 조금 줄여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신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신보가 정말 지방에 있는 쓰러져가는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컨설팅을 제공해야 되고 더 많은 정책금융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보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은 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일과 가정을 양립하라니 신보의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를 조금 더 경감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신보해야 되는 역할과 신보 직원들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괴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신용보증기금이 물적, 인적, 인프라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예요? 대고객 네트워크라는 그런 장점은 살리면서도요. 국가, 뭐예요? 일가정 양립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건 뭐예요? 비대면, 비대면을 통한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서 고민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고려할 때 뭐 해야 돼요? 신보의 본연의 역할, 정책금융 서비스를 지역과 그 필요한 시기, 뭐 삼고현상이나 코로나라 이런 위기 때마다 지원했던 것처럼 이걸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보 본연의 역할은 지켜야 됩니다. 신보가 중소기업들에게 했던 그 신보의 가치, 신보의 역할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이제 일과 가정도 양립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답은 뭐냐? 업무 생산성을 향상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업무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업무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때 자, 업무 자동화를 했어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의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업무들을 했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남는 시간이나 남는 자원들이 있겠죠. 그럼 뭐예요? 그것들을 진짜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남는 시간은 일가정 양립에 활용을 하는 거죠. 뭐예요? 업무 생산성을 높여서 신보 직원들이 신용보증기금의 인적 인프라들이 이제 여유 시간이나 아니면 여가 시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그 시간을 지역금융, 지역 기업들 살리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게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일가정을 양립하는데 여가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업전 및 인력 배정, 그 재분배 전략을 할 때 가져온 게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 자동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의 2024년도 업무 계획에도 보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자동화, 효율성, 이런 키워드래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이 업무 효율성, 생산성을 엄청 높이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위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여러분들. 5가지예요. 평가도 자동화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재원관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신보 직원들이 뭘 하지 않아도 유관 협력기관들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RPA가 뭐예요? 업무 자동화죠. 오토매틱으로 업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적용 범위를 업무 자동화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 하고요. 채권 관리도 효율화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채권 관리 중에서도 우리 버릴 건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업무 계획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신용보증기금은 지금 업무 자동화나 효율성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굉장히 높이고 그에 따른 유휴 자원들을 지역 금융에 집중시키거나 아니면 그래도 남는 자원들을 일가정을 양립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전략들이나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찾아온 게 있다면 이 보험용 자동평가 시스템 ACIS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시간 기업 정보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사나 신용평가 자체를 아예 자동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화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험 상담부터 가입까지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를 자동화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한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들 안전한 상가를 위해서 하루빨리라도 보험을 가입하고 희망하는 그 중소기업을 더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그쵸?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그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전략 체계예요. 그리고 2번째 기대효과를 보면 기금 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몰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업무들을 자동화해서 이런 업무들에서 좀 해방이 된다면 오히려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현장 실사를 나간다거나 그런 체계나 지원을 하는데 더욱더 업무를 투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가 시간도 확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휴 자원, 인력, 시간들을 확보하고 나면요. 지역 특화 금융 조직을 확대해서 여기다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께서 이 하반기를 앞두고 이제 어떤 간담회를 좀 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요.
이 지방 시대를 맞이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지역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특히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지방 쇠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힘을 쓰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휴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신보가 정말 해야 되는 일, 해야 되는 역할에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보는 투자, 팩토링, 이노베이션 원 등 특화금융 전담 영업 조직을 아예 충청 지역에 추가로 설치했대요. 그래서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고요. 지방경제 생태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성장 사다리 보증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전담 조직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방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역 특화 금융 조직을 확대하는데 이 전달 체계를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맥락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신용보증기금의 지금 배경 정말 중소기업을 지원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을 좀 양립해라 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 입장에서는 고민이 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비대면 업무를 많이 개선해서 비대면 업무를 많이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인터넷 은행들이 하나의 참고할 사항만이 되는 거고 또 그들이 부럽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는 할 일은 많은데 일 가정은 양립하라 그러고 또 이 시중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 보니까 비대면으로 많이 전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단계로 좀 고민을 해달라. 우리가 물적, 인적, 인프라를 고려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뭐냐? 우리 신보는 지역 금융,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뭐예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영업정가, 인력, 재배치, 배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대신에 지역 정책 금융 서비스가 전달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 체계까지 같이 수립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이러한 업무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신보의 2024년도 업무 계획에서 계속 자꾸 업무 효율화, 자동화, 효율화, 자동화 엄청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5가지예요.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보가 추진한 전략이 5가지입니다. 그것만 봐도 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작성을 해보시면 이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얘기를 쓰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더 많은 예시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457딥에 논술에 대한 문항풀이가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동시에 신용보증기금의 합격 자소서가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 457딥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과거에 출제된 논술 문항들은 이렇게 작성을 했구나 하면서 예시도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이번 주제에 대해서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 참고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방문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다음 항목 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안녕.